이제 자유롭게 토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번에 공지해드린 대로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작업에 어떤 관심사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내 작업이랑 좀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혹은 뭐 같은 이슈에 대해서 완전 반대의 입장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작업들 간의 관계를 좀 맺는 그런 이야기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자유롭게 이제 말씀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간섭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 발표를 하신 순서대로 좀 말을 해보는 걸로 할까요? 그, 괜찮으시면 어, 저기 류명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럼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사실 되게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더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내 작품과 어떻게 다른 작품이 연결되지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네. 일단 가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은 반이기도 했고 되게 그래서 그 발표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 시퀀스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뭐 이게 목욕탕도 원래는 딱 입구에서부터 남탕, 여탕, 남녀 탈의실이 나눠지고 그래서 몸이 분리되고 그래서 이 시퀀스를 어떻게 좀 더 몸을 환대하는 다양한 몸을 환대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 시퀀스를 고민을 하는 게 제 설계에서도 그 도시의 맥락과 맞춰서 어떤 시퀀스들을 설계를 하냐 이런 것들이랑 되게 연결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퀀스를 설계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까는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잘 못 본 감도 있어서 잠시만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그러면 그 남여의 그 탈의실도 같이 쓰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 건물에서 전체적으로 성별 구분은 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어요. 화장실도 다 성중립 화장실이고 탈의실도 마찬가지로 성중립 탈의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와 다르게 생긴 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시선에 의한 불편감과 폭력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텐데 그냥 다 뭉뚱그려서 섞어버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생각 없고 폭력적인 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불편감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분들이 평등하게 섞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게 제일 일단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감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게 하려면 뭔가 제가 스케일을 조절하든 공간의 뭐 형태를 조절하든 해서 좀 동선상에서나 평면상에서나 좀 프로그램의 순서를 좀 정해주는 게 그런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좀 건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시퀀스를 일단 건축가의 의도로 먼저 만들어 두면 사람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이 공간 안에 진입하는 느낌이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퀀스를 만드는 걸 좀 전략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여기에서 네. 환대가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공간을 어디로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모든 공간에서 비슷한 정도의 환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구성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메인이 되는 공간, 여기 커뮤널 베스라고 적혀 있는 공간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인데요. 이 평면에서는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색칠된 공간을 제가 메인 탕이라고 자꾸 여기를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모든 몸들이
여기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다 섞인다라고 일단은 정해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진입하는 시퀀스를 그 다음에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다 같이 섞이기 전에 그 불편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 공간으로 진입하는 통로는 개인 샤워실로 하자라고 다음 전략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목욕탕 안에서 다 벗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몸이 물 속에서 보일 때랑 그냥 뭐 목욕탕 안에 어떤 복도 같은 데를 걸어 다니면서 보일 때랑 그 보여지는 게 다를 거잖아요. 물 속에서는 어느 정도 가려질 거고, 네, 그냥 바깥에 서 있는 거랑 또 물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것도 다를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자잘한 요소를 좀 생각하면서 이 메인탕을 제일 먼저 만들고 여기서 다 같이 섞이고 친밀해지기 이전의 시퀀스들을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랑은 되게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띠가 어떠한 한 시퀀스가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어지는 것 자체가 되게 그 경험의 핵심인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가연님과는 다르게 뭔가 방점이 찍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쵸. 그리고 그 언팔로우 프로젝트에서는 그 경험을 하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다 설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저기 인면들이 이제 유리가 되게 많은 인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네, 저게 그 램프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사실상 밖에서도 저 벗은 몸들을 볼 수가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의도를 하신 건지 이것도 어떻게 아, 네. 보면 네, 몸을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건 의도한 거기도 하고 아닌 것이기도 한 게 사실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담이 올라와 있긴 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일단 볼 수 없을 거고 이 유리로 된 인면에서는 이게 다 온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든 거라서 사실 이 목욕탕에서 나오는 김이 서려가지고 제대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밖에서 이 몸들을. 그래서 그렇게 가려지는 것 자체를 의도한 거기도 하고 물론 유리창이 있어서 보일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고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저게 창문으로 느껴지기는 할 테니까 어느 정도 그 시선이 닿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럼과 동시에 이제 이 공간이 제가 광장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만든 거라서 최대한 좀 열려있고 개방감을 주려고 저 창문들이 그대로 이 목욕탕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 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를 생각하고 만들긴 했죠. 김이 서려서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벗은 몸이 밖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요. 아, 저 김은 아예 상상도 못했는데 네. 오히려 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저 파사드가 더 오묘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오히려 이 내부에서 느껴질 때 더 개방적으로 느껴지고 밖에서는 좀 안 보이고 그런 약간 반대되는 느낌을 의도했던 건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질문을 뭐 네, 그다음에 Q&A처럼 시작되긴 했는데 딱 네. 네, 구상했던 방향의 대화가 너무 잘 흘러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뭐 궁금증을 해결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좀 이거는 뭐 시퀀스를 다룬 건 나랑 비슷한데 접근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논의가 확장돼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없으실까요? 저는 조준하 씨 프로젝트의 질문이 좀 있는데 네. 혹시 그 작업의 결말이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더 이어가고 싶은 뭔가가 있으실까요? 저는 되게 재밌게 프로젝트 하시는 걸 봐가지고 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업 마지막에 했었던 그런 뭔가 구현해내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서 그 되게 사실 프로세스가 되게 많아요. 이 진님한테 보내드리면서도 이게 답이 없을 정도로 과정이 많아서 알아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좀 그런 과정들을 잘 추스려서 되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져도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 가상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진님께서 하시고 있는 작업, 회사에서 하는 작업 자체가 되게 그런 쪽인 것 같아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게 잘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바쁘시니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닙니다. 따로 한번 미팅 하시죠. 준하님이 더 바쁘셔가지고 진짜 이거를 더 제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전시의 목표인 것 같아서 최대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룰 수 있는 툴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다 해낸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뭐 라이노에서 하고 그래스호퍼에서 하고 웹에서 뭐 변환하는 웹사이트를 쓰고 이제 뭐 S맵에 업로드하고 이런 과정들이었는데, 그걸 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과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걸 나머지 프로젝트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돼도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스템 같은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좀 결도 다르기도 하고 건축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를 하는 거에 되게 의의를 두고 저는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를 그렇게 소모해 주셔도 저는 좋고, 좀 그렇게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 준하님 작업을 보면서 저희 이번 필진 중에 그 1, 1학번 이신우 선배님이 계신데 지금 그 모든 필진 중에 가장 좀 열정적으로 글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뭔가 아직 좀 미묘한 느낌으로만 다가오긴 하는데 두 분께서 좀 결이 많이 비슷하시다고 느껴서 신우 선배님 하고 계신 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이얼로그를 이제 직접 하게 되면 뭔가 신우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도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 싶었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또 질문에서 시작을 하자면 저 유명님한테 그 사실 뒤에 그 뭐야 졸전 자리가 뒤에여서 기웃기웃 거리면서 많이 받긴 했지만 오늘 처음 그 진입하는 공간이 그 주차장이고 그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면 화장장을 거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공간 안에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을 알게 돼서 그런지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전시 때는 되게 불친절하게 전시를 나열만 해놓고 있었어서, 네, 충분히 몰랐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후에 작업을 해서 화장장이 있다는 게 보이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도 설명을 딱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 안에서 시작을 해서, 도시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죽음 자체가. 다만 그게 너무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건데 죽음 자체가 일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모든 과정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네, 일단 거기에 화장장을 추가를 했고요. 또 도시에서 그렇다면은 죽은 사람의 몸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동의 존재인데 그것들을 운송을 해야 된다면은 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뭐 교통수단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통해서 진입을 해서 또 화장장까지 바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퀀스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혹시 한 두 번째쯤 보여주신 그 죽음과 삶의 그 덩어리들 다이어그램에서 왜 죽음을 뭔가 그런 검은색 어떤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삶은 어떤 보이드 그 덩어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드 같이 생각을 하셨는지 또 궁금했거든요. 전 사실 저한테는 뭔가 좀 더 반대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죽으면 이제 육체도 없어지게 되고 어떤 더 보이드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삶이 조금 더 솔리드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뭐 생각의 그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 어, 그 보이드와 그 덩어리, 영역과 덩어리 같은 거는 사실 그 죽음과 삶의 개념에서 나온 특성들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제 그때 생각으로는 이 공간 자체가 그냥 죽음을 위한 뭐 요즘 봉안당 같은 거는 아무래도 도시 바깥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 그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호텔이나 뭐 도서관이나 그런 부대 시설들을 많이 끼워 넣고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죽음 자체를 위한 공간이었으면 했어서 죽음이 덩어리가 되고 또 그 죽음의 덩어리와 바깥 유리 외피 사이의 영역을 살아있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이니님이나 혜성님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 뭔가 비슷한 뭔가 공통점이 있는 팀들끼리 그룹을 해서 뭔가 더 하실 계획이라고 해서 좀 꽤나 각기 다른 프로젝트들인데 제 프로젝트는 네, 어떤 뭔가 공통점이 있을까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굉장히 큰 키워드나 뭔가 그런 데서는 공통점을 그래도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가현님 프로젝트가 뭔가 몸들을 이제 환대한다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저희가 만드는 공간들이 언제든지 이제 길에서 그 공간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많은 부분 그런 공간의 성격들이 다 결정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좀 약간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 하나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 프로젝트는 별로 장소 특징적이지 않고 그 장소라는 게 거의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좀 많이 다른 분들하고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혜성님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그 특정한 어떤 장소 하나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좀 더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에서 출발한 솔루션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공통점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도 말씀 듣고서 생각이 난 게, 그 중간인들의 도시 그리셨던 드로잉 중에 이렇게 용도지구 이렇게 노랗게 칠해져 있고, 이렇게 분류된 구획이 나와 있고, 근데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빨갛게 막 혈관이 터지는 것처럼 된 그림이 있었는데, 전 그게 프로젝트에서 되게 핵심적이고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네. 지금, 네. 지금 제 거에서의 마지막 결과물로서 좀 공통점을 보긴 어려운데, 이제 그 전에 좀 진행을 할 때는 저는 이제 학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열을 식힌다는 이 원리가 어떤 건물의 중앙이나 코어를 통해서 이렇게 연돌 효과가 일어나면서 대류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걸 어떤 다양한 시설들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학교뿐만 아니라 마켓도 있었고, 뭐 경찰서 같은 그냥 공공기관이나 공원이나 주차 타워나 그런 것들을 다 건드려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좀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응집돼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양한 종류들을 그냥 쳐내고 하나만 파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까지의 제 생각의 흐름은 그 그림과 그 주제의식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화구랑 이렇게 철골조랑 그런 모듈들 그런 것들이 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게 잘 녹아든 게 네, 그게 좋은 해법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좀 찾지 못하고 좀 과격한 접근을 했던 게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좀 비슷해서 네, 도시로 끝나서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 이니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각각의 프로젝트가 사실 좀 다 이렇게 특징적이고 많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자리 한 번만으로는 약간 그런 공통의 어떤 거를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그냥 뭐 꼭 공통점을 찾아야겠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앞선 분들께서 해주셨던 대로 그냥 좀 서로 묻고 답하면서 좀 천천히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니님 프로젝트에서 사실 그 분화구와 그 트랙, 그다음에 그 철골조의 그 그리드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판넬만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딱 생각을 했다라는 것처럼 읽히지만 사실 엄청나게 형태들이 많이 변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형태가 나오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분화구는 저도 약간 설명을 드리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거는 그
철골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꽤 넓은 영역에 조금씩 이거를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그래도 한 그룹처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색깔을 통일한다 뭔가 그런 거였는데 좀 약간 의식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거는 뭔가 베르나르 추미의 폴리가 이제 교수님께서도 자주 이제 언급을 하시고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었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의식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색깔은 이제 선택지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뭔가로 구축을 해야 하긴 하니까 이제 구조가 모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좁은 공간에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 만들고 좀 확장하고 이런 게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것에서 결국에 이제 철골조라는 그 네, 네,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 일반적인 저층 주거지에서 잘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비주얼이다 보니까 조금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서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트랙은 이제 중간인들이 삶에서 노동이 그렇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좀 베이스가 좀 공원의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우르는 뭔가 트랙을 하나 올린다 좀 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화구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떠올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게 그때 좀 더 고민할 시간이 많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조금 있는데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을 많이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베이스를 만들 때 그 좀 많은 영역들이 그렇게 정의되지는 않는 오픈된 공간이면서도 좀 주변과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분화구라는 것을 여기저기에 다 깔면은 그 너무 한 곳에서 그 맥락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강박을 좀 버리고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실용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폴리 라빌레트 공원에 2년 3년 전에 갔었을 때 그 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읽고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조각상 같은 그 폴리가 쓰이고 있어서 이런 게 진짜 공원이나 정말 그런 이님이 설계하신 노드같이 도시에 있으면은 내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중간인들,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잘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민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철골조를 사용해서 신축을 하기도 하고, 개축을 하기도 했는데, 이 신축한 경우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건물들을 선택을 했을 텐데, 그거의 기준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개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외피만 남아있고, 거의 거기서도 철골을 사용해서 뭔가 개축을 한 것 같은데, 선택을 한 이유도 궁금하고, 또 리모델링한 점에서 뭔가 가연님의 리모델링이랑 공통점 혹은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꽤나 좀 많은 영역에 개입을 해야 된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축을 하는 비율이 높고 철거를 하는 게 많으면 그게 되게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미 비어있는 땅에 가서 조금 뭐 만드는 방향을 이제 기조로 하되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 사실 베이스 이외에는 2개 있고 베이스에서는 한 3개 정도의 건물이 철거가 되고 1개의 건물을 좀 적극적으로 개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면 공유를 네. 그래서 여기 커서가 보이시나요? 여기 커서에 있는 이 길쭉한 건물 하나가 신축의 대상이었고 또 여기 이쪽에 있는 건물도 신축의 대상이었는데 여기 바깥에 좀 되게 연하게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파란색으로 된 점선이 좀 사람들이 뭐 많이 다니는 그런 상업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안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 그런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들을 좀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그래도 이 영역 안에서는 좀 하나로 보이고 또 어느 정도는 공원에 섞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능을 넣기 위해서라도 좀 네, 철거가 약간 불가피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좀 약간의 그 비판을 회피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가운데 건물을 좀 개축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깊이 있는 사고를 저희가 전개를 하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밖에서의 논리를 여기서도 그냥 굉장히 많이 스며들었다는 것이 보이고 네,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살짝 주제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졸업전 전시 자체 또는 전시 기획 자체에 대한 의견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가 좀 이전 연도 졸업 전시랑 좀 다르게 특징적이라고 좀 보였던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혜린 교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살과 돌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명확한 방향으로 좀 기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또 많은 결전자 분들께서 그 텍스트를 어떤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기도 하셨고, 이게 되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학교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학풍이라는 게 또는 이제 학교 자체가 가지는 어떤 강력한 주장 이런 것들이 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강력한 기획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그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 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겠지만 어떤 전시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도 그 기획 의도가 약간 안 보이는 것 같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졸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이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그러니까 그 전시 기획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는 좀 점검을 같이 해보면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갑자기 화제를 바꾼 감이 없잖아 있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의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우님 의견에 되게 많이 공감하는 게 저희가 졸전에서 공통 주제가 항상 없었던 건 아닌데 이번 학기만큼 이렇게 텍스트까지 주시면서 확실하게 주제를 주셨던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일단 저는 제가 텍스트에서 시작을 하기도 했고 제가 원하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되게 좋았고요. 다른 연도들이랑 다르게.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신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약간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텍스트를 명확하게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살과 돌이라는 주제 특성상 건축에서 어떤 분야를 끌어오든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약간 있어요. 저는 되게 살과 돌이라고 해서 다들 뭔가 몸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시할 때 보니까 진짜 몸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서 약간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시 기획 자체는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되게 강예린 교수님 다운 주제 설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되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좀 이어받아서 말씀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전 전시들 주제가 주어졌던 거 하고 이번에 책으로 주제가 주어진 게 좀 더 자율성을 높여줬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전에 어, 그뭐 어떤 이번에 책을 읽긴 했는데 그 책들을 읽게 한 방식이 어떤 독해를 강제하거나 책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게 이 책이 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유도하거나 한 것은 거의 없었고 다른 반보다도 강민희 교수님 반이 이렇게 책을 좀 읽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나중에 결과물들이 좀 따로 놀게 된 거는 그 이야기를 짜서 맞출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만약 정말 확실한 어떤 주제를 갖고 전체가 좀 하나로 아우러지게 나오는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어떤 독해를 강제하는 그런 시간이 좀, 그 독해와 그 책에 대한 이해가 좀 하나로 맞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제적으로 이건 이 말이고 이 책이 말하는 주제는 이거야라고 좀 주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주제를 찾아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었다면은 전체적으로 전시 전체가 좀 맞아 보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또 이상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건 책을 주제로 던져줬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런데 또 이제 살과 돌이라고 해서 그 살이 무조건 사람의 정말 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의견 당연했던 거였어서, 그런데 저는 아까 신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학교가 어떤 다른 해외 유명한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색이 좀 없는 것 같다? 어떤 학풍?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게, 튜터 분들이 주로 가르쳐 오셨던 게 어떤 분들은 좀 실무에 강하시니까 되게 실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데, 근데 대부분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은지 좀 잘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실무 작업을 좀 많이 안 하시고, 좀 더 학교에서 많이 배우시고, 가르침을 받았던 경험으로 좀 티칭을 하시는 분들은 좀 뭐랄까요. 되게 건축적인 내러티브가 풍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특색이 좀 안 보였던 거는 그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었나? 지금까지 좀 이런 튜터로 주로 오셨던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런 거는 크게 바뀌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음, 좋은 시도인데 이게 정말 어떻게 더 바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책이 주어진 게 저도 굉장히 반가웠었고, 네, 준하가 이제 개인 메시지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준하한테 이제 다음을 넘기겠습니다. 네,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간에 했던 얘기에 좀 받아서 얘기를 하면, 어쨌든 저랑 이니님은 이제 이규상 교수님 반이었는데, 사실 그 살과 돌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건 이제 튜토벌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저가 느끼기에는 이제 살과 돌을 반영 정도 해야 되는, 물론 저는 반영하지도 않았지만 잘,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걸 끼워 맞춰야 되는 입장이었었고, 살과 돌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게 마지막 전시 때도 그 부분이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왔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되게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어서, 그런 점은 저의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되게 애로였고, 네, 어쨌든 그게 저희 반에서 유효하게 작용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니님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저희 규상 선생님은 그렇게 살바돌 텍스트 자체에 뭔가 집중해서 끌어낼 걸 전혀 요구하시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측면도 있었고, 약간의 그래도 변명을 생각해보자면 초반에 이제 강의 계획서를 주실 때 전체 타이틀은 살바돌이지만 뭔가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방향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책들도 좀 거기에도 추천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살바돌은 사실 약간 읽다가 말고 다른 추천해주신 글들 중에 좀 더 짧은 것들은 약간 완독한 것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가 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래서 생각이 자꾸 발산되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처음 시작점하고는 좀 달라져 있고, 좀 그런 것도 많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살가돌이 좀 더 의미가 있었으려면은 그 살가돌과 자신의 작업을 약간 연관시킬 수 있는 텍스트를 계속 쓰게 한다던가, 뭔가 그게 전시 일부가 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니님 말씀에 대해 공감하는데, 강림 쌤이 이런 말씀 해주신 적 있었어요. 졸업 전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저희한테 이 텍스트를 주시는 게 아까 강혜성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제하려고 하는 게 애초에 아니셨고, 그냥 너무 자유롭게 아무 주제나 하라고 던져주면 그게 더 제약이 많을 거고 더 생각을 전개하는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냥
틀을 던져주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하나의 주제로 아울러서 전시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인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아예 그 텍스트를 다 읽게 시키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좀 같이 쓰는 식으로 했으면 그렇게 전시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혜성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님과 그 유진님 프로젝트도 지금 책을 펼쳐서 보면은 넣을 수 있는 텍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그 살과 돌에서 그 살을 너무 살로 받아들이지 않고 돌도 둘 다 좀 대유법으로 그냥 이해를 가볍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의 범위가 넓어졌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각난 게 이전의 졸업 전시들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좀 더 제가 뭐 1학년 때쯤으로 흘러가 보자면 그때는 패널의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전시대를 한 칸 더 쓰냐 마냐의 이런 선택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규격이 좀 정해져서 그 패널 안에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어떻게 해서든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강제력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작업량이 많아 보이고 싶으면은 거기에 어떤 이미지든 텍스트든 빼곡하게 좀 넣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작년도 그렇고 전시의 영역을 좀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전시대도 이번에는 또 좀 다른 걸로 줘서 전시대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좀 이미지나 어떤 작업량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드는 전시대의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과 내용면에서 비교해 보면은 이전에는 도면이나 되게 건축적인 설명이 좀 더 많고 좀 더 좀만 더 하면 건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정도까지 해야 이제 졸업 전에 완성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지난해 그런 거 좀 더 느꼈었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이제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걸 좀 뒷받침해주는 이미지들이 꼭 도면이 아니어도 좀 설득력 있는 그림들로 제공이 되면은 그걸로 그냥 충분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너무 딱딱하다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컨텐츠가 좀 풍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류명 씨가 말씀을 더 안 하셔서 한번 류명 씨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전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동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시대 애초에 전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꼭 건축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고 도면이 정확해야 되고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사라져서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 되게 날로 먹은 느낌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표현 방식으로는. 네. 그래서 전시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발언을 원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네, 전시 자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좀 귀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욕심 같아서는 이제 기획자의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사실 지금 원래 2시간 반이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오바를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발언을 원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네, 그러면은 다들 괜찮으시면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뭐 이렇게 정말 좋은 토론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진행한 논의는 제가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뭐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1일까지 그 요정 그림 자료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웹사이트 만드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제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혹시 진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추가적으로 할 말은 없고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전시 기획
그다음에 웹사이트 기획에 대해서 언제든지 뭐 이건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게 저희가 뭐 큰 기획은 하지만 사실 다 같이 만들어가는 전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네, 각자의 작품들이 되게 잘 보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인해서 더 소통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목표니까 좋은 피드백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이거를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동기들한테, 건축학과 동기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기획서가 완전 초안일 때. 근데 동기들 반응이 그래 뭐 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왜 네가 그걸 하는 건데, 약간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사실 시작 단계에서는 일을 벌이는 입장이면서 사실 이게 될까? 뭐 이런 좀 스스로 의구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참여자분들께서도 정말 좀 진심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필진분들께서도 각자 본업이 있으신데 너무 열정적으로 글을 써주셔가지고 애초에 구상했던 것보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전시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열심히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비평 네네네. 초안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으니까 그쵸. 그 필진들이 쓰신 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네, 너무 네. 잘 쓰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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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